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하고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적절한 거리는 어떤 걸까?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가깝고 좋기도 하지만 또 너무 어렵고 힘든 관계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시험을 잘 보면 자기가 기쁘고 시험 못 보면 자기가 너무 더 슬픈 거예요. 시험을 보기도 전에 불안해서 우리 애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 불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본인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부모가 내 어떤 힘든 거를 자녀에게 마치 자녀가 나의 상담자이냐 혹은 내 배우자이냐, 혼자 있는 엄마가 딸한테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면 듣고 있는 자식은 이 사람한테는 미운 배우자이지만 나한테는 내 아버지이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요게 부모들이 어떤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적절한 거리를 놓친 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헬리콥터 맘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실수할까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수를 해야지 배우죠. 그거를 이제 못 보고 아이가 마음이 다치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이 다치는 거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보면 해주지 말아야 될 거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헬리콥터맘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헬리콥터맘이 처음부터 헬리콥터맘은 아니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초기에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아이를 혼자 재우지를 잘 못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요. 아이가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이가 저랑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거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부터 밀착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밤에, 어두운 밤에 혼자 이렇게 누워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울 건데, 그걸 그냥 이제 혼자 잘 수 있게 두면서 아이들이 불안이나 공포를 이기는 거를 이제 스스로 체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신이 너무 불안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얘가 불안한 걸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거 자체를 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잘못될까봐. 그런 불안이 부모에게도 너무 심해서 얘랑 물리적인 거리조차 두기가 좀 어려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결국에 나중에 크면 이성우 선생님 말씀하신 헬리콥터맘처럼 돼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원래는 사춘기 때 고민을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못하고 부모가 너 공부나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갔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모르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넘어가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인생을 관여하는 게 너무 많죠. 내 아들은 아직도 내 거다. 나랑 아직 떨어져 있지 않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아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도 옥죄고 있고 너무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고부관계를 일으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주거나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너무 밀착돼 있잖아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결과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원인도 부모고 결과도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잘했다,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동적이 돼요. 저희가 이런 거를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또 잘못되면 그걸 모두 다 부모의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청소년들 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첫 번째,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정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얘가 부모 탓만 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권을 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부모는 원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게 하기를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아이한테 네가 선택한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그렇게 절대 느끼지 않는 거죠. 모든 결정이나 이런 건 부모님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결정은 잘못되면 그것은 다 내 탓이 아니라 부모의 탓이 돼버리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가깝고 부모 자녀에게 적당한 자율성,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하고의 관계가 분리 개발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수동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남 탓을 하고 적절한 자존감,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내 도움 없이는 정말로 생명을 유지 못하는 단계부터 이제 보는데, 애가 초등학생만 돼도 자유의지가 생겨요. 우선은 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개입이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른처럼 세상의 경험도 없고요. 알고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언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이런 고민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거기서 조언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관계.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한쪽만 지나치게 희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막 힘들어 가면서까지 희생을 하지 않아야 적절한 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커나가면서 점점 내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겨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보기 싫은, 내가 바라고 싶었지 않았던 그런 부모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나를 들여다봐야죠. 부모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자식은 바꿀 수 있느냐? 자식도 이제 머리가 커서 안 바꿔져요. 어쩌면 우리는 중2병 나오는 게 부모랑 너무 붙어 있어서 죽을 듯이 싸워야 부모로부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2병 때 그렇게 부모랑 싸우는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부모하고 자녀 간의 거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행동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발짝 뒤에서 쫓아가는 부모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먼저 한 발짝 앞서가는 게 아니라 반발짝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셔서 좋은 부모 자녀 관계, 적당한 거리의 부모 자녀 관계를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